오케이. 오늘은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공부에 관련된 건데,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많이 봤을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느꼈을 텐데,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상위권이, 최상위권이거나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 특히 보면 공부하는 시간에 대부분이 집중이 안 되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멍하니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한다라는 걸 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마찬가지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태냐? 책을 읽을 때 책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쭉쭉 읽어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옆에서 볼 때는 페이지도 빨리 넘기고요. 그리고 속독을 하는 거랑 빠르게 넘기는 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속독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이 책을 빨리 읽을 때 속독이 아니라 많이 익숙해져서 그 내용이 들어오면 중요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그때 얘기를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책이 있잖아요. 책에 이제 글씨가,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책에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엄청 빨리 막 밑줄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근다던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계속해서 막 쳐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봐봐, 두 번째하고 멍하니 있는 경우 말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경우는 이유가 똑같아요. 책을 빠르게 읽으려고 속도를 높이거나 밑줄을 막 긋는 행위는 이유가 똑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1번하고 똑같아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의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선 아이들이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도 이제 듣는 사람도 따분해하고, 오케이, 머리도 잘 안 들어오니까, 우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오늘 영어 공부를 할 거니까 영어책을 펴야겠다,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영어책 펴면 마찬가지로 1, 2, 3번의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파트라고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관계대명사가 무언지, 관계대명사는 어떤 쓰임이 있는지, 혹은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 보면 크게 제목처럼 굵게 적혀져 있거나 큰 글씨로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관계대명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든지, 뭐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역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겠죠. 관계대명사 해놓고 만약 이런 파트로 나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형용사라는 용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돼요. 이 얘기도 한자어 얘기하면서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접속사 나와 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에서 오늘은
형용사적으로 쓰인다라는 것과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자 하고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고 그때부터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구분이 되느냐?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목표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그때부터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집중을 잘 못한다,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글이 이렇게 있잖아. 글이 있으면 이 글을 있는 그대로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하면 공부는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 효과적이지 않아요, 전혀. 시간도 몇 배가 걸려요. 단 그래도 필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예 멍하니 앉아 있거나 혹은 앞쪽에 얘기한 것처럼 속도를 높여서 읽거나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하면 머릿속에 아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차라리 필사하는 게 나아요. 필사하는 방법 얘기해 줄게요. 공부할 때 필사하는 방법. 첫 번째, 천천히 쓴다. 천천히. 두 번째, 보고서 베끼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옮겨 적는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적는 거지. 보지 않고 옮겨 적는다. 그리고 세 번째, 적은 내용을 고개를 들고 떠올려 본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단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 공부를 3시간, 4시간 하거나 혹은 시간적으로는 3시간, 4시간 했는데 계속 딴짓하고 유튜브하고 특히 스터디 카페는 저는 극상위권이 아니면 반대예요. 그냥 스터디 카페는 그냥 아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스터디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본인이 공부에 대한 스킬이 쌓여 있는 경우에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중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두 번째, 방향성을 잡고 방향성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제나 굵게 써져 있는 글씨를 보고 내가 그걸 방향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딴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럼 필사해라. 필사할 때 어떻게 해라? 천천히 적을 것. 두 번째, 보지 않고 적어볼 것. 세 번째, 고개를 들고 적은 내용을 떠올려 볼 것.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지만 처음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